안녕하세요. 오비스테 이춘환입니다. 3년 후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1년의 반이 그냥 뚝 떨어져 나간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2020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각 자금별로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준비하신다면 미래에 좀 더 나은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위해서 뛰시기를 바라고 보유와 매도, 매수, 그리고 우리가 청약 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년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 거라고 예상은 들었는데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염려가 증가되고 있고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는 그 지수들이 지금 낮게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좋다 혹은 부동산 시장이 나쁘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야말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이 일부 회복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매수세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2, 16 부동산 규제 대책이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소득세라든가 그리고 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그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율도 좀 더 높아질 상황이고요. 물론 안전진단도 더 강화돼서 재건축 개발에 대해서 제한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건축 지역의 그 조합 내부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또한 커다란 장애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개발 구역들이 일부 지금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 기존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감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이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던 아파트를 자세히 보면 그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가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또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이 완성되기까지 시간을 얼마나 갖고 갈지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유명한 분당의 리모델링 단지나 그리고 서울의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단지들이고 이제 조합 설립이 되거나 시행사가 선정이 되거나 이런 곳들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공급이 빠르면 21년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다라고는 했고 그 다음에 교통망을 확충한다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구역 지정은 다 끝났지만 구역 지정 이후에 그 절차들이 하나하나 해결돼야만 우리가 사전 청약을 하거나 어떤 경기권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자체도 정부에서는 강한 의지로 빨리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빨리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 같은 경우에 보유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지금 올해까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 공제 받는 것이 올해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6년도에 매수를 했고 뭐 2년 거주만 했다면 사실 80% 공제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매도를 하고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면서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도 키우고 또 거기서 맺어진 많은 이웃들과 생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수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실거주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실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실거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유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세금 부분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유세 중에서 지금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내가 견딜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가 배제되는 것도 있고 합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임대사업자 주택이 합쳐졌을 때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부담을 할 것이냐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서 임대주택 관리에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임차인이 바뀌었다거나 또는 5% 상한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참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단기 임대주택이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준공공으로 연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래 가치가 아주 높다면 준공공으로 연장을 해서 전환을 해서 더 보유하는 형태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주택이라고 보면 우리가 일반 과세로 해서 매도를 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미등록 임대주택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으면 이게 다 이제 소득세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셔서 내가 이 임대주택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에서 월세가 나온다면 이것도 다 소득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뭐 그 의료보험료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그리고 임대주택을 했을 때 경비처리 문제, 안 했을 때 경비처리 문제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지 보유를 계속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있는 4가지 정도는 꼭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실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매도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매도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동산 주택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내가 많이 차익 실현이 되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한번 걸러주고 그야말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상 이러한 지금 차익 실현을 봐서 갈아타셔야 되는 분들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과감하게 갈아타는 것도 제가 필요하다. 근데 반드시 양도세 관련 세금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미래 가치가 낮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개발을 기다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호재를 기다려야 된다거나 제가 이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계획만 믿고 기다리시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된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몸테크를 너무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요. 막연하게 장기 보유하면 오르겠지라고 하면 사실상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막연한 기대로 가지고는 우리가 재테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개발 호재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그 호재를 내놓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막연하게 기대하고 오랫동안 보유했을 때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궁금하신 거는 뭐 세미나나 이런 데 오셔서 좀 더 추가적으로 들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하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갈아타기를 위한 이게 사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15년도부터 지금 20년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주택 가격이 많이 수도권에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뭐 5억이 되었다라고 하면 5억 지금 현재 5억을 갈아탔을 때 10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2억을 투자해서 5억이 됐다면 지금 현재는 5억을 투자해서 뭐 4억 정도 오를 수도 있는 거고 3억 정도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조금 더 낮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에서 내가 5억이 됐다면 지금 뭐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됐다면 지금은 5억을 투자해서 8억이 되는 것들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올 가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기 지수들이 수출 경기 지수라든가 내수에 대한 경기 지수라든가 소비 심리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실상 이것이 회복되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강남권에 추격 매수 하는 분들이 많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이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매도를 했을 때 갈아타는 곳이 과연 내 투자금 대비 기존에 우리가 지금 상승기를 거치면서 올라왔던 그 상승기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그 기대보다는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위한 곳을 사전 답사하신 다음에 매도를 올해 안에 매도를 진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그 자산 가치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는 지금 이제 아까 매도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경우고요. 이번에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지금 아직 젊어서 가점이 낮거나 이런 분들은 청약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을 갖고 계시면 청약이 가점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청약, 내가 거주지가 지금 서울이면 해당 지역의 청약이 더 유리한데 가점이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약은 나오고 거의 해당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를 매수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자금이 없고 사회초년생인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인천이라든가 수도권 쪽의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는데 서울 쪽에서 물건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서울같이 수도권의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거주를 해야만 어떻게 보면 수익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거주를 못하는 환경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거의 그 세금과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작고 혹은 내가 거주할 수 없고 이러면 비규제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세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이제 갭 투자로 해서 여기에 이제
자금을 넣어서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거주를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를 빼고 내가 이 돈을 또 커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커버를 할 수 있을 자금이 마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매물을 10억의 전세를 끼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 지금 제가 3년 후를 꼭 유념해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경기 침체와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을 때 2, 3년 후에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자금이 부동산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매물을 10억의 전세를 끼고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이것이 3년 후에 2, 3년 후에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서울 쪽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투자처냐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연히 나는 그 동네에 가고 싶어,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 잠실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매수를 했을 때 과연 나한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나중에 대출 규제가 풀릴 수는 있겠지. 지금 현재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내 차익을 현실화해서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눈높이를 낮춰서 이런 세금 문제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다. 2, 3년 후에 후회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실거주 계획을 같이 잡으셔야만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데 서울 수도권에 뭐 용산 정비창 개발도 있고요. 그러면 청약을 할 때 내가 서울이냐 경기도냐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공공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횟수하고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점이 서울 지역도 아무리 낮아도 60점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해당이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5년 이상 청약 가입자가 서울만 87,500명이 되고요. 경기, 인천이 6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4년 이상 15년 미만이 수도권에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포기하고 내가 지금 경기권에 주소를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 자금도 작아 라고 하면, 자금 작으신 분들은 비규제 지역부터 출발을 해서 서서히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약은 이미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그 낮은 분양가로 당첨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를 준비하는 곳으로 결국에는 주소를 이전하거나 내 터를 옮겨야 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당첨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약은 물론 이 청약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집을 가지고 실거주를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재테크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실제적으로 이게 자본이 되어서 성장시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갔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극소수한테 이런 기회가 가기 때문에 경기권의 3기 신도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 이전을 하거나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비규제 지역에서 투자를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서울 내부에서 예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내가 계속 보유할 거냐 매도하고 갈아탈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그 유동 자금이 부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기 침체가 반등하는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고 드리고 싶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고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자산을 늘려오신 분들은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투자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본인들의 투자금으로 준비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3년 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모두 부동산을 잘 늘려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